6월 24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표현해봤는데요. 정치만 생각하면 속이 더부룩. 이때 소화제가 필요하죠. 평론계 회스탈 박진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스탈. 네. 오늘도 더부룩한 현안들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겨레에는 가스 활명수가 있습니다. 활명수예요. 활명수입니다. 네. 부채표입니다. 네. 부채표입니다. 가스 활명수 이승준 정치데스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코스피가 많이 내려앉아서 정치 현안만 아니라 코스피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상승장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불장이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것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식시장 이야기 했는데요. 주식시장 급성장과 그 이면에 있는 자산 양극화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방점을 찍은 건 청년세대입니다.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다 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2030 세대 현실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국정 지지도 하락과 맞물려서 2030 얘기 꺼냈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이승준 데스크 말씀 좀 듣고 시작을 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 대통령은 청년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투표소 시위도 있고 사실상 계속되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청년층도 여론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그 20대 FGI를 좀 해보면 네. 20대들은 이 지금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약간의 박탈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주식 시장이 정부 정책으로 잘 됐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좀 적더라고요. FGI를 해보니까 이게 침투 면접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2030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주식시장 상승이 이게 20, 30대들에게 이게 정부 정책의 뭐 효능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자산에서도 조금 양극화도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계속 이제 청년 얘기하고 어제 뭐 미래세대 적금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대통령은 2030 이야기하고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이야기를 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 뭐 청와대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여론조사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까지 주문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G7 유럽 순방 와중에도 수보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했단 말이에요. 이건 위기의식의 반론데 2030의 반민주당 성향이 구조화되고 있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와 그 후처리 과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지금 정부의 문제의식보다도 더 엄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엄중해야 한다. 그 몇 가지 처방책으로 몇 가지 정책으로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심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하나의 철학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이른바 꼰대이즘은 집단주의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개인주의예요. 인국공 사태가 보여줬던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내의 개인의 경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개천용사 이야기. 우리 사회가 다치지 않았느냐라는 청년들의 인식. 그리고 사실은
시험이라는 제도가 요즘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스펙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능력, 부모의 능력이 자녀가 사회에서 자리 잡는데 더 중요한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사회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가족 내 역량이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거 단적인 게 이제 조국 사태 때 있었던 예.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세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청년들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는 취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뿐이에요. 제조업 일자리 많거든요. 예. 그다음 저희들 어릴 때 다 이른바 막노동 경험이 다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요즘 애들은 그거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취직할 바에는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시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철학 체계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뭐 사회 인식의 문제, 또 정의론의 문제까지 다 뒤섞여 있어요.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예.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냥 단기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철학을 가져야 돼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부가 큰 물줄기를 큰 지금 물줄- 터야 한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에 예. 대해서 황당무계한 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완전 고용국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억지로 인구 늘리는 인구 정책하지 말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가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완전 고용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과대화된 자영업을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좀 더 향상시켜서 모두가 제조업에 일할 수 있는 완전 고용국가.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황당한 주장이지만은 좀 종합적인 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어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보면 이 모든 사항은 청와대에서 던지고 당이 뒷받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 그건 못해요. 못합니까? 당 민주당이 해야죠. 왜 당이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 오창석이 더 잘할 겁니다. 예, 오창석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귀가 열려 있는 친구예요. 예. 우리 청년재단 이사장이. 예. 오창석 이사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이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칙적인 말씀이라기보다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민주당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들이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정청래 대표가 발언 중이거든요. 사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안 하고 있어가지고 속보를 써놓고 기다리는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왜 모두 이렇게 발언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예, 모두 예. 발언에서는 지금 안 하고 다음 원내대표 발언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예. 그렇군요. 네. 하지만 정청래 대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고위원 발언 끝난 다음에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합니다. 요 며칠 전에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언급한 것이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도 모든 최고위원 발언의 끝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자,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안으로 2030 문제나 투표용지 부족 상태 그리고 민생 회복을 꼽았는데,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까지만 보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향해서 그냥 직진입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최근에 올린 글을 보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 이렇게 글이 좀 올라왔는데, 자, 언론이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 현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도 없고요. 진심으로 이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죠. 거듭해서 제가 질문드려 좀 민망하게 이게 합니다만, 예, 정치적 상징 조작이죠. 예, 아주 미세한 이슈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걸 상징적으로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라고 이렇게 어떤 본인의 열망 이런 것들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이크와 카메라를 집중시켜서 이 전선의 핵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주로 여러 주요 현안 중에 이거를 택했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상징 조작이라는 건 갈등의 상징 조작이죠. 갈등의 상징 조작이다. 네. 그러면 당이 정당의 원칙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을 하나의 의제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입법화까지 하는 게 여당이 할 일인데
그럼 지금은 당권을 보고 있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게 이런 뭐 슬로건주의, 구호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정당은 집권을 이야기하고 이른바 집권 비전, 정책 비전을 내놔야 돼요. 그건 담론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예. 담론, 시대 정신. 보안 수사권이 시대 정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 불가역적 선진국 아닌가요? 예. 대체 불가 선진국. 아까 어떻게 갈 말씀하셨던 것인가. 것처럼 정부가 큰 물줄기를 만드는 그렇죠, 과정에서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 원래 당이 큰 물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당이 담론이 왜냐하면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에 제일 민감해야 되잖아요. 예.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당정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당정이나 청정당이 아니고 그렇죠. 당정청이라고 부르는 당정청이라고 것도 하죠. 이유가 네.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런 이유가 있죠. 네. 예. 저는 그런 궁금증도 좀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언론은 쉽게 그냥 강성 지지층을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던지는 의제가 민심하고 괴리되면 당심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흔들리죠. 예. 네, 그 정당의 당원은 그냥 동원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정당은 그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 결사체입니다. 예. 정당의 생각을 공유하고 정당의 전략적 방향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원의 책무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 당원이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지지율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재집권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면은 요 이슈라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고 우리끼리 자잘한 싸움을 만드는 하나의 나쁜 매개체일 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의원도 지금 당권 도전을 본인이 지금 사실상 밝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상 두 당권 도전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자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결론 내자 나를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 그리고 전대의 최대 의제로 만들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사실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뭐 쟁점이 될 수 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그게 이제 시대를 물밑에서 보면, 흐르는 예, 어떤, 정서인 예, 거죠. 정서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결국 이게 전당대용 이슈라고 보이는데요. 예.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예. 여전히 집권 1년 차고 그러면서 그럼 자기가 김민석 총리나 다른 후보들 각을 세우는 이슈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항상 사람은 자기가 잘해왔던 걸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성공했던 모델들이 항상 익숙해 있잖아요. 결국 정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민생 이슈나 이런 데서 자기가 그동안 성공한 게 아니라 예. 이런 검찰 개혁이나 선명한 이슈들에서 그동안 성과를 내온 거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그 성과 내온 모델을 해서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요 이슈를 던지는 것 같은데 이제 당내 의원들 반응은 이게 쟁점이 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일반 그 당원들이나 봤을 때 이거를 과연 그 정말 각이 서는 주제로 바라볼지는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한숨 소리는 박영신 평론가님 한숨 소리인데 왜 뭐 이렇게 좀 많이 답답하시죠? 우리 정치가 이제 수준이 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직업군들이 법조에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 보편화되면 그걸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이잖아요. 이거는 상상력이 발현되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럼 문화 사회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경제를 재구성하는 그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법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예. 국회의원 공천할 때 경제 사회 관련 시험 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교양 시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상식 시험인가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지금도 이게 보안 수사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개혁 세력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조국 혁신당이 다 모이셔가지고 날 덥지만 다시 쇠빙선이나 띄우시는 게 어떨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연임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 주말에는 저도 이제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연임 도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일부에서는 나왔고
오늘 아침에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실장 같은 경우에도 두고 보자라는 표현도 쓰긴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당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이렇게 뭐 중요하게 다뤄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어쨌거나 연임 도전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네. 도전으로 사실상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이제 뭐 당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다들 출마 선언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불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 차기 최고위원 선거 불출마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지도부 비판에 나섰다고 하는데 주요한 발언들이 좀 나오면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에 관련돼서 두 중진 의원이 상반된,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상반된 진단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연임에 대해서 뷰리핑에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뷰리핑에 나온 패널들 다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에 대해서 벌써 한 2-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어쨌거나 연임이 돼도 되지 않아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연임이 되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인 행로가 굉장히 험난해질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최민희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악의적인 마타도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단,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100% 충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묻고 넘어갈까요? 이것과 또 상반돼서는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재산 목록 1호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뭉치면 살고 싸우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구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민주공화국인데 왕정이냐, 예,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네요. 뭐 타당한 비판입니다. 우리 근데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예, 저도 사실 아까 초반에 그 대통령 비판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 왕보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더 큰 거. 그런가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를 할 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왕정은 어떻습니까? 왕이 무너지면 세자한테 가면 돼. 수렴청정도 있고. 예. 그게 서열 승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민주국가는 그걸 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통성이라는 것이 영속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에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더 큰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위험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잘못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지원 어르신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정 방향이라는 걸 이미 정했잖아요. 예. 정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당을 안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노선으로서 나는 이게 다르다라고 차라리 건전하게 긴장관계 비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